안녕하세요. 호호 패브릭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듀얼 컬러 브러쉬만 사용해보는 브러쉬 소개 영상입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몇몇 카테고리에 듀얼 컬러 브러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듀얼 컬러 브러쉬만 쭉 이어서 보여드리는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과일 브러쉬 목록을 보시면요. 자, 듀얼 컬러라고 적혀있는 브러쉬가 요 밑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방울토마토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팔레트로 들어가서 두 가지 컬러를 정해 볼 텐데요. 자, 이제 열매색을 메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화면에 톡 한번 찍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색감이 두 개가 동시에 표현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는 또 잎사귀를 선택을 해야 되는 디자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해서 어떤 색을 메인으로 내가 팔레트를 설정을 해놔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밑에 있는 무 디자인 보겠습니다. 자, 무는요, 색을 바꾸기 전인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 컬러부터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좀 무난한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쭉 찍힐 수 있는 그런 브러쉬고요. 무늬 자체가 좀 디테일하게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쓰시는 것보다는 좀 크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작게 쓰셨을 때도 이 라인이 표현될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최소 크기로 해놓긴 했는데 작업을 하시면서 아주 큰 크기도 표현하시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사과입니다. 자, 이제 사과색을 고르고요. 사과색. 자, 그리고 잎사귀 색도 함께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열매색을 메인으로 두고 화면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열매도 굉장히 좀 다양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열매색을 이렇게 아오리 사과색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찍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과도 이런 식으로 제가 띠의 모양을 내고 싶어서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완전히 줄여서 이렇게 프레임처럼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화면에 이렇게 가득 채워서 이제 패턴처럼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오렌지입니다. 제가 이름을 오렌지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으로도 너무나 유용하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가을 포스터 만드실 때 감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잎사귀 색깔 그리고 열매색 정해봤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매색을 메인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익은 감의 색을 표현을 해봤고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맨 밑에 있는 토마토인데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토마토는 요 한 줄 안에 여러 가지 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 거라서 이 가지색 있죠. 이 가지색도 이 토마토 열매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디자인이기 때문에 꼭
토마토가 전부 다 빨간색이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색다른 느낌의 토마토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배경지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이런 좀 부드러운 컬러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시도를 해보시면서 바꿔가시면서 어떤 톤이 더 취향이신지 발견하시면서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워 탭에 있는 듀얼 컬러 브러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데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 잎의 컬러, 그 다음에 꽃의 컬러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우리가 토마토의 열매색을 메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잎사귀색을 메인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쭉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를 제가 좀 많이 세게 넣어놨어요. 일부러 좀 띠처럼 이렇게 프레임처럼 사용을 하는 용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동작 툴에 들어가서 여기 캔버스 그리고 자, 그리기 도우미를 켜주시고 바로 밑에 편집이 활성화되면 자, 이렇게 격자로 오픈이 되는데요. 격자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자, 여기 우측 하단에 그리기 도움받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 눌러주시고 자, 이 화면에다가 이제 일자로 그어보실 텐데 혹시 모르니까 레이어 열어서 자, 이렇게 그리기 도우미를 잘 받고 있는지 보조가 잘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쭉 일자로 작업을 해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는 이 겨울 열매라는 브러쉬입니다. 자, 이것도 가로로 쭉 그어 볼게요. 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만들기 참 예쁜 빈티지한 톤의 브러쉬인데요. 자, 잎사귀 부분이 굳이 녹색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기 도우미를 받고 일자로 쭉 작업을 하고요. 자, 이렇게 위아래만 있는 그런 편지지나 뭐 어떤 카드 같은 거 디자인을 하셔도 괜찮고 자,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톱터치해서 여기 그리기 도움받기 켜주시고 보조 잘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쭉 이어서 이렇게 일자로 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만 이렇게 잡고 나가다 말았네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이쪽에 이 밑에도 우리 이쪽에도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워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린 듯한 느낌만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좀 쉽게 프레임을 좀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열매들을 튀게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 하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좀 열매가 좀 튀는 느낌이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이 열매색과 거의 비슷한 톤으로 작업을 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자, 거의 비슷한 톤으로 유사색으로 해야지 또 더 비슷하게 보이니까 자, 이 정도 톤으로 하고 자, 이렇게
그럼 아까에 비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까에 비해서 좀 더 이 줄로, 덩어리로 느껴질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열매들이 좀 튀는 느낌이어서 이 열매들이 이렇게 다채롭게 보이는 그 구성이 또 예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열매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좀 배경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맛이 있고, 자,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덩어리감이라든지 흐름이 보이면서 조금 차분하고 우아한 인상을 냅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 목적에 따라서 색감을 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남천입니다. 자, 남천은 색이 사실 명확하게 있죠. 붉은색하고 그리고 자, 이 겨울에도 붉은색 열매를 맺는 남천 이 정도 컬러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잎사귀를 메인으로 잡으시고 한 줄을 쭉 그어 보는데요. 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제가 좀 많이 살려놨어요.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요런 지글지글한 이 형태감이라든지 이런 꺾임 같은 거 요런 각도나 뭐 이 위에 열매가 얹어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좀 자기 주장이 셉니다.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바꾸시고 크게 하나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조그만 라인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얘를 완전히 줄여서 가장 작은 크기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가이드를 좀 켜서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또렷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컬러를 좀 바꿔서 해볼게요. 남천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뭐 갈색에 파란색 이런 조합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터치 바꿔서 이 조합으로 하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살짝 키워서는 이번에는 요 두 조합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 이런 스타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노란색으로 잡고 주황색으로 좀 진한 컬러들로 구성을 이렇게 해도 이런 것도 무난하니 괜찮죠. 그래서 이 남천 디자인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전히 우리 파스텔 톤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둘 다 파스텔로. 자, 요런 톤이네요. 이걸 다 없애고 자, 요런 느낌. 이런 느낌도 좋고 반대로 했을 때 자, 요렇게 요런 뭔가 좀 이것도 겨울 분위기가 나죠. 아무래도 겨울의 열매다 보니까 좀 겨울의 인상이 있긴 하네요. 자, 이런 식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이 색 조합은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 이제 사용하시는 그 톤으로 내 컬러 팔레트로 작업을 쭉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플라워의 마지막 듀얼 컬러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찍어서 보여드리면 자, 이 조합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 이 그리기 가이드를 무조건 켜주셔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일자로 띠로 그려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색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의 디자인이어서 꼭 이거를 켜고 하셔야 깔끔하게 일자로 쭉 이쁘게 나옵니다. 요거는 띠 작업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네이처 브러쉬에서 자, 밑에 보면은 듀얼 컬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도트인데요. 자, 이거는 애벌레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작업한 건데요. 자, 여기 애벌레 컬러로 바꿔봐야 되겠죠? 몸통 되는 컬러랑 그리고 이제 사실 눈이 들어가는 색이 필요해요. 두 번째 컬러 이 두 개가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눈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이런 톤으로 하고요. 자, 이제 그 몸통색을 메인으로 톡 한번 터치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사용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 이거를 얼굴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리 그리고 이런 것들도 브러쉬를 좀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나뭇잎 브러쉬입니다. 나뭇잎이니까 둘 다 녹색을 할 건데요. 너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그런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띠처럼 만들려고 한 거라서 이렇게 안정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요. 물론 이걸 이렇게 쓰실 수도 있긴 한데 이 덩어리감 자체가 이렇게 일자로 그리셔야지 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띠처럼 이렇게 일자로 그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겹치게 작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레이어를 이 밑에다가 새로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다른 컬러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더 어둡게 요 톤으로 이렇게 겹치게 해도 여러 겹이 쌓여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아예 요 정도 아예 좀 큰 크기로 이 정도로 더 어둡게 하고 여기도 더 어둡게 어둡게보다는 좀 탁하게 해볼까요? 자,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깔아주면 톡톡 자, 그리고 또 색감이 있는 것도 톡톡톡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자체로도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쌓여있는 어떤 수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더 브러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더에서는요, 여기 밑에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여기 데코라인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비슷한 컬러 조합이 좋아요. 무난하게 보라색과 파란색 조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기 도우미 켜주시면 너무 좋고요. 자, 일자를 긋고요. 그 다음에 색을 이번에는
갈색과 주황색으로 해서 쭉 유사색이죠. 그리고 완전히 비슷한 자 이렇게 보라색과 연보라색 조합 그러니까 요런 게 더 무난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요건 이제 의도적으로 컬러를 좀 잘 고르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이랑 핑크색 조합으로 좀 튀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건. 자, 여러 가지 컬러 베리에이션을 많이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데코 라인입니다. 네모칸이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레이어도 이렇게 그리기 도움이 켜진 상태로 일자로 쭉 이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컬러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중간에 있는 핑크는 동일하게 두고 이런 식으로 이 네모칸의 컬러만 바꿔서 이렇게 교차되게 작업을 해도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것도 띠처럼 작업을 하시면 되는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더의 마지막 자, 여기 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그런 브러쉬인데요. 자, 이것도 달과 별이니까 컬러를 달과 별의 느낌이 날 수 있게 요런 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좀 다른 모양의 별과 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보름달이죠. 그리고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얘도 띠처럼 사용을 쭉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안정화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화면을 좀 줄여서 끝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이렇게 띠처럼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레이어 새롭게 만들고 세로 줄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지우고요. 이것도 여기 겹치는 부분 지우고 이런 느낌으로 프레임을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여기도 좀 보완해 볼까요? 여기를 이거 한 개 정도만 수정을 하고 여기 밑에도 요렇게만 수정을 하고 그 대신 얘를 좀 아래로 내려서 이 정도 느낌 얘를 복제해서 반전해서 갖다 붙이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으로 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안 쓰는 부분 좀 잘라내고요. 배경색을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밤하늘이 좋을 테니까 이런 좀 진한 컬러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파란색, 남색 이런 톤으로도 아주 예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볼드 드로잉에 있는 자, 위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듀얼 컬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듀얼 컬러랑 듀얼 오버 컬러 이 두 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듀얼 컬러입니다. 자, 얘는 핑크색하고요. 하나는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보라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핑크색을 선택하고 첫 번째 컬러 자, 이렇게 그어봤을 때 자, 테두리가 되는 게 메인 컬러예요. 그러면 이 테두리가 되는 컬러를 내가 보라색을 하고 싶다 하면 이 보라색을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셔야지만 이 테두리가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뚫고 지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선을 이렇게 긋고 나서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든 세모든 네모든 뭐 글을 써도, 예를 들어서 뭐 패턴 이렇게 하면 이 티 같은 경우에도 이 선을 위로 지나가야 되는데 뚫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글자 쓸 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듀얼 오버 컬러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선택한 색이 테두리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이번엔 테두리가 조금 얇습니다. 몸통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얹어지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위에 계속 얹어져요. 이걸 활용해서 뭐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얹어지게 작업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작게 줄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디자인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듀얼 컬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듀얼 컬러는 사실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활용 범위나 효과들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이 뭔지 내 스타일에, 내 그림체에 맞춰서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팔레트 사용을 거침없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